안녕하세요. 배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LM을 활용해서 챗봇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챗봇은 기존에도 제공을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챗봇은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했었는지부터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이 대화는 제가 그동안의 챗봇의 기능을 간략하게 한번 표현을 해본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화면에 진입을 하면 이렇게 챗봇을 실행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보통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채팅창에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하는 UI까지는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봇이 다시 답변을 하는 내용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방식으로 혹은 지금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답변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챗봇이 제공이 됐었던 이유는 기존의 챗봇은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 세트가 내부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질문 세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챗봇은 답변을 제공할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그래서 조금만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면 이해하지 못해서 사용자는 사실 챗봇을 유용하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챗봇은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LLM을 챗봇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더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LLM 기반의 챗봇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도입을 하게 되는 RAG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RAG이라고도 발음하고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줄임 표현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외부 데이터 소스로 지식을 보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외부 데이터 소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저는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LLM 최신 버전이 발표될 때마다 항상 같이 발표되는 정보가 있죠? 바로 널리지 컷오프예요. 과거에 어떤 시점의 데이터까지 모델이 학습을 했는지를 항상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용자의 요청 사항이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 이후의 정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답변의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점의 데이터가 필요한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추가 데이터를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특정 시점 이후에 최신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 경우에는 웹 검색을 해서 그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LLM의 응답이 생성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은 특정 문서 검색을 했을 때 답변의 성능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LLM의 단점으로 흔히 말하게 되는 할루시네이션, 환각 효과가 감소되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모델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 이 모델 미세 조정보다 RAG를 기반으로 답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들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 튜닝은 우리가 일부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키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RAG가 파인 튜닝보다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인데요. 앞서서 제가 RAG에서 검색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소스를 보강하는 방법의 예시로 웹 검색, 그리고 문서 검색을 예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잠시 이 그림을 같이 보고 넘어가면요. 사용자의 요청사항이 주어졌을 때, 물론 요청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지침들도 시스템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청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추가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그 데이터의 소스가 웹 검색이 될 수도 있고 특정 관련 문서 검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LLM이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RAG입니다. 사실 랭체인 혹은 LLM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구조도 지금은 조금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AI 서비스를 개발을 하려면 이 정도의 구조보다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때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에이전트는 LLM을 추론 엔진으로 사용해서 수행할 작업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LLM을 무엇으로 사용을 했었죠? 바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 자체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수행할 작업이 복잡해지면 LLM을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잠깐 같이 보면요. 이 그림에서 푸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문서 검색을 위해 펑션 콜을 실행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서 검색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쪽 yes, continue 쪽으로 이동을 해서 문서 검색 도구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이 문서에서 사용자의 요청과 관련된 그 결과를 반환을 해오겠죠. 그리고 그 문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 답변이 유의미한가를 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미하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답변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 만약에 뭐 연관도가 조금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이제 리라이트 단계, 요청사항을 질문을 다시 작성하는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시도 처음 봐서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복잡한 그 시스템 구조는 아니기는 합니다.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서 검색 하나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조금 복잡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런 조건에 따른 분기가 추가가 되니까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따른 분기, 그런데 이 분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누가 수행을 하느냐? LLM이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첫 문장을 같이 봐볼게요. 우리는 LLM의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LLM이 자동적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준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LLM 기반의 AI 서비스들이 그 사용자 관점의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부적으로 어떤 특정 연산, 수학 연산이라고 해볼게요. LLM이 수학 연산에 특화된 건 아니니까 특정 연산, 그리고 API 호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해서 최종 결과를 답변을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은 개발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LM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자동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그 단계별로 필요한 작업들은 별도의 구현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단계별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이 단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에 또 LLM을 사용을 하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런 정도의 이 구조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LLM 기반의 챗봇을 구현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메모리라는 개념을 같이 보겠습니다. 메모리는 이 단어의 뜻 그대로 과거 대화에서 얻은 정보를 처리, 저장, 기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앞선 예제에서는 제가 메시지 목록을 전체를 전달했을 때는 이전 대화 이력을 바탕으로 LLM이 응답을 생성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메시지 목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요청사항, 질문을 던졌을 때는 메시지의 대화 이력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어요.
이번에는 단기 메모리와 장기 메모리로 나누어서 개념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기 메모리는 사용자와의 단일 대화 스레드 내에서 유지되는 정보를 말하고요. 이 오른쪽의 그림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챗GPT의 UI로 생각을 해보자면 새 대화를 생성을 하면 매번 목록에 새로운 대화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 대화 하나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유지가 되는지를 단기 메모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메모리는 대화 스레드 간에 공유되는 정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여러 스레드가 추가가 되어 있고 그 여러 스레드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 대화 내용이 관리가 된다라는 식의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챗GPT UI로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대화를 생성을 해서 LLM한테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LLM이 답변을 해줄 때 이전에 너가 나한테 했던 말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해 줄게. 그 이전에 대화를 했던 이력은 한 15일 전에 대화 이력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된다면 장기 메모리를 구현을 해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메모리를 구현을 하려면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메모리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저장소를 별도로 구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LM 기반 챗봇에서 사용을 하는 툴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동안은 제가 메시지의 유형을 시스템, 휴먼, AI 메시지 세 개만 보여드렸는데요.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툴 메시지라는 새로운 유형의 메시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툴 메시지는 언제 추가가 되는지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채팅 기록이라는 것은 사용자랑 이 LLM 모델 간의 대화 기록이라서 그 다음에 답변을 생성할 때 맥락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서서 장기 메모리, 단기 메모리 얘기도 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 맥락이 길게 유지가 된다면 LLM의 답변 품질이 좋다라고 사용자는 인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대부분의 대화는 이 컨텍스트를 설정하는 시스템 메시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시스템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 시스템 메시지를 기반으로 답변의 양식이 달라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롤은 사용자에게 직접 응답하거나 아니면은 이번에는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툴을 호출을 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AI 메시지는 이전의 휴먼 메시지에 응답을 하는 메시지 유형으로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오른쪽의 그림은 이 AI 메시지가 다음에 활용을 할 툴의 유형을 알려주는 용도로서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AI 메시지가 기존에는 우리가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 컨텐츠에 LLM의 응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그림의 유형에서는 AI 메시지의 컨텐츠는 빈 문자열이에요. 대신에 어떤 툴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툴 목록을 알려주는 그 데이터로요. 그래서 이 AI 메시지가 알려준 툴을 사용을 해서 이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만약에 웹 검색이 필요한 요청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 텍스트 모델은 수학 연산을 잘 못하니까 수학 연산을 대신해주는 도구를 실행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AI 메시지는 여기에서 응답을 생성하는 역할이 아니다. 어떤 툴을 사용을 할지 결정하는 역할이다. 알려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툴을 통해서 결과가 반환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응답을 생성을 하는 역할을 이 마지막에 AI 메시지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툴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LLM의
자체적인 성능보다 특정 작업을 더 잘 수행하는 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툴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툴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툴을 호출하는 툴 콜링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툴부터 정의를 해야겠죠? 툴을 정의할 때는 이 랭체인에서 지원을 해주는 툴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첫 번째 인자로 펑션, 두 번째 인자로 필드를 전달을 해야 돼요. 이 펑션은 타입스크립트 함수를 정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한 함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필드라고 지금 파라미터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스키마를 정의를 해야 돼요. 스키마라는 것은 지금 이 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이름만으로도 이 툴이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끔 잘 지으셔야 하고요. 이름은 보통 간결하게 지으니까 디스크립션에서 이 툴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또 자세하게 기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름은 멀티플라이로 지었고요. 그래서 위에 함수를 보면 숫자 2개를 받아서 곱하기 연산한 다음에 반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스크립션에서는 실제로 어떤 값을 반환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multiply two numbers라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펑션은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이 A, B를 이 함수 본문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연산을 정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필드를 정의할 때는 조드 라이브러리 사용을 했습니다. 이 조드 라이브러리 위에 임포트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 2개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드에서는 지금 이 툴은 멀티플라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필요한 시점에 이 멀티플라이가 호출될 수 있는 구조가 구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툴은 정의를 했는데 툴이 호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툴 호출을 지원하는 챗 모델에 특정 함수 실행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앞서서 제가 AI 메시지가 컨텐트 필드에 값을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실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AI 메시지가 컨텐트는 빈값으로 주고 툴 네임 그 다음에 호출해야 되는 툴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이때 툴 네임 값으로 받은 툴을 이후에 호출을 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차대로 정리를 하면 먼저 일단 툴은 정의를 해야겠죠. 앞서 본 코드처럼 툴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툴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툴 바인딩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 툴을 호출할 수 있는 이 모델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툴 바인딩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실습 시간에 또 따로 볼 거예요. 지원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툴을 연결을 하면 이 모델은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이 툴을 활용을 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툴을 통해서 그 결과를 요청하고 그 최종 결과를 통해서 LLM의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모델은 툴을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툴을 호출을 할 때 툴 실행에 필요한 인자가 전달이 되고 실행이 돼서 그 결과값을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는 1번 툴을 먼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꺼내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이고 이 아래 코드를 보면은 이 mytool이라는 것은 위에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배열로 정의를 했잖아요.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하나 이상일 수 있는 거죠.
웹 검색도 지원하고 문서 검색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 검색도 지원을 하고 싶으면 각각의 툴을 여러 개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절차로 말했던 툴 바인딩은 이 bind tools라는 함수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툴 목록을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하면 이 model with tools라는 요 상수는 이제 툴을 호출할 수 있는 모델로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툴 콜링은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요청이 특정 툴을 실행을 시키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툴을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툴이 바인딩된 모델이 이번 단계에서 정의가 되고 툴을 호출하는 게 더 나아라고 판단이 되면 AI 메시지가 툴 이름을 알려주고 실제로 툴을 실행을 시키고 툴의 결과가 반환이 되면 이 최종 결과를 포함을 해서 LLM이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생각해볼 주제로 기획 요소를 점검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LLM 기반의 챗봇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LLM을 사용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정의부터 한번 다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정해진 기간 내에 아마 특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작업 단위를 세분화하는 건 필수적이겠죠? 주어진 기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작은 문제부터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LLM의 성능이 좋다 보니 LLM의 성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모든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UX 관점의 고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UX를 구체화하는 단계를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리뷰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리뷰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 LLM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최적의 솔루션인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어떤 경우에는 LLM이 필요 없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에 사용자의 유입률이 낮았던 것은 LLM을 도입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UX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문제에 있어서는 LLM이 최적의 솔루션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제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LLM이라는 정말 좋은 기술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획적인 요소에 대한 고민을 내가 충분히 잘 했는지부터 되돌아보시면 많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LLM이 응답을 생성할 때 툴을 호출하는 구조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툴을 정의하는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저는 지금 챗봇 폴더 하위에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 두었고요. 툴을 정의한 코드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숫자 2개를 받아서 곱해서 반환하는 연산을 수행을 하는 함수를 전달을 했고 두 번째 인자로는 스키마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멀티플라이라는 이름의 툴이 잘 정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실행을 시키는데 A랑 B에 2랑 3을 전달을 했어요. 제대로 수행이 된다면 6이 출력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툴의 네임과 디스크립션도 잘 출력이 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 같이 볼게요. 네, 6이 잘 출력되고 이름과 디스크립션도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툴을 잘 정의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 두 번째 단계는 툴을 모델에 바인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미리 작성해둔 코드를 보면요. 저는 지금 챗 오픈 AI 객체로 지금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생성을 했고
bind tools라는 함수가 모델의 툴을 바인딩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자로 툴 목록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됩니다. 모델에 바인딩하는 툴은 1개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예제를 간단하게 만들려고 툴을 하나만 정의했지만 1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with tools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를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툴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모델이 아니라 모델 with tools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툴이 호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요청부터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모델 with tools에 안녕하세요 라는 입력을 전달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요청이 툴을 사용해야 되는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 없죠? 이 툴은 두 숫자를 곱하는 것인데 이 요청에는 숫자 2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요청에는 실제로 툴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LLM이 응답을 반환하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결과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네, AI 메시지 객체가 반환이 되고 컨텐트 값을 보면 되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스크롤을 내려서 데이터를 좀 보면요. 툴콜즈라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툴이 필요할 때는 AI 메시지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툴을 호출해야 되는지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해당하는 키가 툴콜즈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어있는 배열이 반환이 됐네요. 툴콜즈에. 실제로 툴이 호출이 되어야 되는 요청에서는 채워지는지를 같이 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실행시켰던 이 인보크 함수는 주석 처리하고 아래의 코드를 되살리겠습니다. 5와 7을 곱한 값은 무엇인가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앞서 정의했었던 multiply라는 이름의 툴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 요청이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다시 시켜보겠습니다. AI 메시지의 구조가 달라지는지를 같이 볼게요. 달라졌네요. 그쵸? 여러분들도 툴콜즈를 빠르게 확인을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달라진 거를 바로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랑 같이 보면 AI 메시지의 컨텐트는 빈 문자열로 지금 할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응답 결과인 AI 메시지 객체는 응답 결과를 생성하는 역할로서 반환이 된 것이 아니라 최종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툴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툴콜즈의 배열이 이제는 요소가 추가된 채 반환이 되고 있고 이 멀티플라이라는 이름의 툴을 호출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코드로 이 멀티플라이라는 이름의 툴이 실행되게끔 하는 코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멀티플라이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아직 툴은 실행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주석 처리를 할게요. 네 번째 단계, 이제 툴을 실행시키는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방금 이 AI 메시지의 응답 결과로 확인했었던 이 툴콜즈의 이 배열의 첫 번째 첫 번째 요소를 꺼내서 이 네임 속성에 해당하는 값을 실행시키는 코드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툴을 실행시키는 단계를 별도로 뺐어요. 왜냐하면 추가해야 되는 코드가 몇 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건 1번과 2번을 나누어서 구현을 해놨는데요. 2번은 1번이 이해가 된 다음에 나중에 같이 보고 일단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제가 작성한 코드를 보고 시간을 좀 드릴 테니 이해가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AI 메시지는 위에서 확인을 했었던 메시지겠죠. 우리가 지금 콘솔 창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 AI 메시지의 툴콜즈의 값을 꺼내면 그러면 우리가 배열이니까 이게 여러 개일 수 있어서 지금 포문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툴콜즈의 요소가 1개 이상일 때는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저는 멀티플라이의 인보크에 툴콜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툴콜즈의 첫 번째 엘리먼트인 요 객체가 지금 인자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툴 메시지를 한번 출력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존의 결과랑 어떻게 다른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툴 메시지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네, 툴 메시지는 지금 컨텐트를 35로 반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컨텐트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컨텐트의 값을 LLM한테 전달을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최종 답변을 생성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더 작성할 코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코드에서 이 부분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힌트를 드리면은 네, 여기까지는 뭐 수정할 부분이 없어요. 그쵸? 너무 당연한 코드잖아요. 그쵸? 사용자의 요청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 툴콜즈에 엘리먼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엘리먼트를 하나씩 꺼내서 실행시키는 이 포문의, 이 본문의 부분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죠? 사실 44라인의 코드는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는 코드예요. 제가 이 코드부터 보여드린 것은 이제 개발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하니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만 이해를 시키려고 이 코드를 작성한 것이지, 사실 이 멀티플라이라는 툴이 반드시 실행이 되는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죠. 그쵸? 이 요청은 곱셈 연산과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포문에 본문에 멀티플라이를 실행시키는 코드를 넣겠습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툴, 모델이 호출할 수 있는 여러 툴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포문에서 이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선택된 툴이 호출될 수 있는 구조로 이 44라인의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 두 번째 코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원래는 요청사항을 이 위에서는 지금 이 모델 위드 툴즈의 인보크 함수 인자로 바로 전달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래 코드에서 조금 바꿨어요. 사용자의 요청이니까 휴먼 메시지 객체로 관리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네, 사용자의 요청을 지금 첫 번째 엘리먼트로 추가한 메시지 배열을 지금 여기에 여기에 선언을 해뒀어요. 그리고 이 모델 위드 툴즈의 이 메시지 목록을 지금 전달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콘솔 창에서 확인했었던 AI 메시지 객체가 반환이 될 거잖아요. 이것을 또 메시지 목록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먼 메시지 다음에 AI 메시지가 추가가 된 상황이겠죠? 그리고 AI 메시지에서 툴콜즈를 꺼냈어요. 그러면은 툴콜즈 배열을 지금 우리가 배열에서 요소 하나씩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아래 포문의 코드는 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추가된 코드가 있죠? tools by name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상수를 정의를 했는데, 멀티플라이라는 키로 지금 멀티플라이라는 이름의 툴을 지금 쌍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의 본문을 보면 지금 selected tool이라고 제가 선언을 해둔 상수를 보면 tools by name에서 지금 툴콜의 name 속성으로 툴을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예제 같은 경우에 앞서서 우리가 툴콜의 name까지 속성이 반환이 되는 걸 확인을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툴 메시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죠? 천천히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툴콜은 툴콜즈의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툴 콜즈의 엘리먼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요 객체가 지금 툴 콜인 거죠. 그리고 툴 콜의 네임은 지금 멀티플라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멀티플라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있으면은 반환이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셀렉티드 툴은 멀티플라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멀티플라이 인보크 함수 실행시키는 것은 1번의 코드와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2번의 코드가 더 개선된 점은 여러 툴을 고려해서 무조건 멀티플라이가 실행되게끔 하는 것이 아닌 이 툴콜의 네임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직접 조회하고 이것을 실행시키는 코드로 변경이 된 거예요. 실제 구현부는 2번의 코드로 구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환된 툴 메시지는 또 메시지 목록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강의에서 배웠었던 휴먼 메시지 다음에 AI 메시지 다음에 툴 메시지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는 메시지 배열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맞는지 이 메시지 배열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지금 콘솔 창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클리어 할게요. 클리어하고 지금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가 출력이 됐는데 메시지 배열의 첫 번째 메시지는 휴먼 메시지였고 5와 7을 곱한 값은 무엇인가요? AI 메시지가 이 컨텐츠의 빈 문자열 바로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 콜즈의 엘리먼트를 하나씩 꺼내면서 어떤 툴들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처리하는 코드를 추가했던 거고 이 네임으로 조회를 해서 툴이 실행이 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툴 메시지가 추가가 된 거고 이 툴은 컨텐츠를 통해서 값이 35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추가하지 않은 코드가 뭐죠? 이 툴 메시지가 툴을 활용해서 만든 결과물을 LLM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LLM이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응답을 반환하는 것, 그 코드를 추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의 코드가 주석 처리되어 있던 아래의 코드가 해당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델 위드 툴즈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동안 쌓아서 관리했던 메시지 이력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절트를 출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리절트는 또 AI 메시지로 반환이 됐죠. 컨텐츠를 보면 5와 7을 곱한 값은 35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툴 메시지만 그럼 바로 사용해서 결과를 반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한번 LLM을 거치고 나면은 질문과 연결해서 더 자연스러운 답변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선 강의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휴먼 메시지, AI 메시지, 툴 메시지, AI 메시지 차례로 이 순서대로 메시지가 생성이 되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제는 여러분들이 이 툴을 하나만 활용을 한 예제지만 실제 구현에서는 더 여러 개의 툴을 모델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마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